뉴스와 경제 사이를 읽어주는 세상을 읽는 지식이야. 다들 지난번에 나랑 같이 털어봤던 재난배낭 이야기 기억해? 라면은 비상식량이 아니다. 생수통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마라 등등. 막상 나도 그 영상 만들고 나도 진짜로 생존배낭 하나 제대로 싸야겠다 하고 배낭부터 하나 샀다고. 근데 말이야,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진짜 전쟁이 터지거나 지진 같은 재난이 오면 과연 그 배낭 하나로 정말 충분할까? 뭔가 좀 불안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사람들의 그 근원적인 공포가 향하는 것이 있어. 바로 지하야. 지금 저 멀리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우리처럼 가방 싸는 수준이 아니야. 아예 땅을 파고 있다니까. 그것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만한 크기로 말이야. 지상은 지옥이 되든 말든 지하에 나만의 완벽한 생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살아남겠다는 거지. 이걸 살펴보면 와, 진짜 지독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땅굴을 팔 때 누군가는 그 공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지구 최후의 날 티켓을 팔고 있는 셈이지. 수영장에 영화관까지 딸린 100억 원짜리 벙커가 왜 순식간에 완판되는지, 그리고 그 견고한 콘크리트 벽 안에서조차 벌벌 떨면서 하는 찌질한 고민은 과연 뭔지. 오늘은 프레퍼 경제의 끝판왕, 지하 벙커의 모든 것을 아주 탈탈 털어줄게. 자, 그럼 방구석 지식수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형 누나들, 본격적으로 땅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일단 시간을 좀 뒤로 돌려봐야 해. 이 지하 벙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최신 트렌드가 아니거든. 혹시 폴아웃이라는 게임이나 드라마 본 적 있어? 핵전쟁 터지면 사람들이 뒷마당에 미리 파둔 벙커로 쏙 들어가는 거 말이야. 사실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는 상상이 아니라 그냥 리얼한 일상이었어. 당시엔 미국이랑 소련이 서로 핵미사일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몰라서 전 세계가 진짜 핵 공포에 찌들어 있었거든. 뉴스만 틀면 언제든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죽 불안했겠어.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바로 폴아웃 쉘터, 즉 가정용 방공호야. 심지어 당시 미국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권장을 했다니까? 너네 가족을 지키려면 마당에 땅굴 파고 콘크리트 부어서 벙커 만들어라 하고 말이야. TV 광고는 기본이고 심지어 정부에서 벙커 설계도까지 막 뿌렸어. 근데 이게 단순히 무서워서 숨는 용도가 아니었어. 당시엔 집 마당에 튼튼한 벙커 하나 딱 만들어두는 게 지금으로 치면 독일 수입차 한 대 뽑은 것처럼 아주 든든한 중산층의 상징이자 가족을 사랑하는 유능한 가장의 인증마크 같은 거였다고. 집집마다 마당에서 삽질하고 콘크리트 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지. 결국 이때 심어진 내 생존은 국가가 아니라 내 땅굴로 해결한다는 이 지독한 각자도생의 DNA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조 단위가 오가는 거대한 벙커 비즈니스의 뿌리가 된 셈이야. 그럼 냉전 시대도 끝났는데 이제 지하 벙커는 유행이 끝난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요즘도 이 벙커가 중산층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그렇다고 냉전 시대처럼 직접 삽질해서 콘크리트 붓는 건 아니고 아예 공정에서 완성된 조립식 벙커를 주문하는 거지.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물론 큰 돈이지만 우리 가족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또 못 살 정도는 아니거든. 실제로 수입차 한 대 살 돈으로 마당에 강철 파이프나 유리 섬유로 된 커다란 원통형 벙커를 묻어버리는 형 누나들이 꽤 많아. 구조도 꽤 실속 있어.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딱딱 넣고 몇 달치 통조림이랑 정수장치, 자가발전기까지 풀세트로 갖춰두는 거야.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마당인데 그 아래는 언제든 대피할 수 있는 우리 집만의 요새가 숨겨져 있는 셈이지. 재밌는 건 이런 벙커를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폭동, 심지어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 국가도 못 믿겠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이 강력한 불신이 가성비 벙커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의 꿈 다음으로 내 땅굴 마련으로 진화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지. 근데 말이야, 중산층들이 이렇게 알뜰살뜰 벙커를 준비할 때
진짜 저 위에 계신 억만장자들은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 어나더 레벨이야. 다들 인스타 많이 쓰지? 그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이 형님이 요즘 하와이 카와이 섬에다가 축구장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지하 벙커 단지를 짓고 있다는 뉴스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비용만 무려 1,300억 원이 넘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폭발을 견디는 거대한 강철문은 기본이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신선한 식량까지 재배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지하에 때려 박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저커버그 한 사람만의 유별난 취미가 아니라는 거야.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티를 비롯한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돈 많은 형님들도 일찌감치 뉴질랜드 같은 외딴 곳에 수백만 평의 땅을 사들이고 자기들만의 거대한 생존 요새를 쫙 깔아놨거든. 평소에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면서 IT 기술로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는 분들이잖아. 그런데 정작 세상에 진짜 위기가 닥치면 자기들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지하로 가장 먼저 빤스러날 준비를 끝내놨다는 거지. 우리가 그들의 플랫폼 안에서 신나게 좋아요 누르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돈으로 가장 완벽하게 고립된 각자 도생의 철옹성을 쌓고 있었던 거야. 마크 저커버그의 뉴스에서 보았듯이 이런 부자들의 땅굴은 그냥 콘크리트 벽만 두껍게 쳐놓은 퀴퀴한 방공호가 절대 아니야. 그 안을 슬쩍 들여다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별천지가 펼쳐지거든. 미국 캔자스주 허허벌판에 가면 겉보기엔 그저 철조망만 쳐져 있는 황량한 공터가 하나 있어. 그런데 그 밑으로 무려 아파트 15층 깊이의 거대한 지하 별천지가 숨겨져 있어. 이게 한때 돈 많은 부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서바이벌 콘도라는 곳이야. 원래는 과거 냉전 시대에 거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숨겨두려고 어마어마하게 깊게 파놓은 미사일 경납고였는데 이걸 통째로 개조해서 초호화 지하 아파트로 탈바꿈시켜버린 거지. 그 두꺼운 폭발 방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최고급 5성급 호텔을 통째로 땅속에 파묻어놨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대형 수영장에 고급 영화관, 도서관, 인공암 벽장은 기본이고 심지어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전용 공원까지 다 갖춰져 있어. 식량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하에 최첨단 수경재배 농장이 있어서 언제든 신선한 상추나 토마토를 따먹을 수 있고 한쪽에선 식용물고기까지 양식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건 바로 창문이야. 땅속 깊은 곳이니까 당연히 밖이 안 보일 거 아냐. 그 답답함을 없애겠다고 벽에다가 실제 창문과 똑같이 생긴 고화질 스크린을 달아놨어. 진짜 재난이 터져서 바깥 세상은 잿빛 폐허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가짜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치는 숲속 풍경이나 평화로운 바닷가 영상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와인잔을 부딪힐 거라는 거지. 상상만 해도 묘한 이질감이 들지 않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벙커들이 과연 부자들 몇몇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짓고 끝나는 걸까? 절대 아니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자본주의가 이 엄청난 시장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 드디어 대중의 불안함을 대놓고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전문 부동산 업자들까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돈벌이 수단이거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지구 최후의 날을 분양하는 벙커 전문 부동산 업자들까지 등장했어.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비보스라는 글로벌 벙커 건설 분양 회사야. 이 사람들은 뉴스에서 전쟁이 터졌다, 새로운 전염병이 돈다, 이런 우울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표정 관리를 엄청 해야 할 거야. 왜냐고? 대중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자기들 벙커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거든. 이런 회사들은 그냥 마당에 땅 파고 콘크리트 부어주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야. 아예 외딴 곳에 거대한 부지를 사들여서 거대한 벙커타운을 조성하고 그걸 VIP들한테 수십억, 수백억을 받고 분양하는 완벽한 기획 부동산이지. 우리가 더욱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케팅 방식이야. 억지로 돌려 말하지도 않아. 대놓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찌르는 거지. 세상 망하기 전에 서두르세요. 안전한 피난처, 남은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중의 공포를 아주 강력한 판매 연료로 써먹고 있어. 결과가 어떨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안 보이기 뉴스가 한 번씩 뜰 때마다 그 비싼 100억 원짜리 VIP 벙커들이 순식간에 완판돼 버려.
남들이 들으면 미친 가격이라고 하겠지만 당장 내 목숨과 내 가족의 생존이 달렸다고 굳게 믿는 부자들한테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마트 가서 라면 쟁여놓을 때 누군가는 그 틈을 타서 대중의 공포를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비즈니스로 찍어내는 완벽한 자본주의의 민낯인 셈이지.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완벽한 초롱성을 만들고 식량도 꽉꽉 채워놓은 부자들은 과연 지하에서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 심각하게 토론하는 주제가 있어. 바로 내 벙커를 지켜줄 무장 경호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 한번 상상해봐. 진짜 세상이 쫄딱 망해서 지상엔 생지옥이 됐어. 그럼 이 부자들이 그동안 떵떵거리게 해줬던 은행 계좌의 숫자, 주식, 달러 지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순식간에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지. 그럼 총을 들고 벙커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 입장에선 어떨까? 당장 밖엔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안에서는 돈만 많고 힘없는 부자가 와인 마시면서 수영을 하고 있다? 당연히 총구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버리고 싶지 않겠어? 사장님, 이제 방 빼시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 이게 부자들한테는 그 어떤 핵폭탄보다 가장 현실적인 공포인 거야. 돈으로 최첨단 벙커도 샀고 몇 년치 식량도 다 샀는데 결국 사람의 충성심만큼은 재난 상황에서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는 방안들이 뭔지 알아? 경호원들 목에 통제용 전기 충격기 목걸이를 채워야 하나? 아니면 아예 사람을 쓰지 말고 무장 로봇 경비견을 세워둬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식량 창고의 비밀번호를 무조건 자기 혼자만 외우고 있어야 하나? 이런 진짜 웃프고 찌질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콘크리트 벽을 수십 미터 두께로 쳐 바르고 강철문을 굳게 닫아 걸어도 결국 그 안에서조차 사람을 믿지 못해서 벌벌 떨어야 하는 기막힌 아이러니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지하 벙커 이야기, 단순히 신기한 남의 나라 가십거리로만 여기는 건 아니겠지? 지금 뉴스만 틀면 기후위기다, 전쟁이다 해서 하루가 멀다고 무거운 소식들이 쏟아지잖아. 그런데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내 알바야?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는 완벽한 각자도생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 당장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오잖아?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은 쿨하게 무시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나라 국익만 챙기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거니까. 국가 단위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인 생존 게임을 벌이는데 개인들은 오죽하겠어. 결국 여기서 정말 씁쓸한 자본주의의 현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야. 누구나 평등하게 지켜져야 할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철저하게 계급과 권력, 그리고 자본의 크기에 의해 나뉘어 버렸거든. 누군가는 마트에서 라면 몇 봉지 사면서 불안을 달래야 할 때 누군가는 마당에 수천만 원짜리 조립식 벙커를 묻고 또 저 위에 억만장자들은 지하 15층짜리 초호화 파라다이스의 철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상황. 그야말로 완벽한 생존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결국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과 불안감마저도 철저하게 돈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고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쇼핑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내 통장 잔고가 곧 내가 숨을 수 있는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되어버린 이 씁쓸한 현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지? 자, 오늘은 프레퍼 경제의 끝판왕, 지하 벙커 비즈니스에 대해 쫙 털어봤는데 어땠어? 수백억을 들여서 수십 미터 땅속에 완벽한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강철 문을 닫아 걸어도 결국 그 안에서 사람을 믿지 못해 벌벌 떨어야 한다는 사실. 돈으로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세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진짜 안전은 살 수 없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니야? 아무리 각자도생의 시대라지만 우리 형 누나들은 땅굴 파고 숨을 걱정보다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의 방구석 지식수다가 흥미로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줘. 다음 시간에도 겉으로 보이는 뉴스 이면에 숨겨진 찰지고 유익한 지정학과 경제 이야기로 꽉꽉 채워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자, 그럼 방구석 지식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